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초성인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떻게 이용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를 보게 되면 가는 물에 소금을 넣어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에 소금물을 냉각시키면서 온도를 측정해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요거 수업 조금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은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안 한 반들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하고 물을 넣어서 냉각했다라는 거죠. 냉각 곡선입니다. 온도를 낮췄다는 얘기죠. 자, 보게 되면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오다 이제 0도씨 근처에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뭐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일정한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만,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보면 수평하지 않은 겁니다.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했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물질을 냉각시켰을 때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일정한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는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는점. 그래서 물은 어는 점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얘는 수평 구간이 안 나타나죠. 근데 언뜻 보면 이제 수평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수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이 계속 내려가죠. 일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만든 소금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다시 처음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인 게 이제 혼합물이었죠. 순물질하고 순물질이. 근데 이렇게 말 그대로 균일하게 섞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균일 혼합물. 메모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탄산 음료 같은 경우, 탄산 음료. 그 다음에 또 뭐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공기죠. 공기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하지 않게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혼합물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물질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있죠. 생과일 주스. 그 다음에 뭐 암석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음료수 중에서 흔들어 마시세요 이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마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균일하게 섞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금의 짠맛이 유지되죠. 왜냐하면 혼합물은 순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이 말은 균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요건 이제 불균일이니까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는 맞는 건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 그래프에서 얼기 시작한 후 온도가 일정해지는 것은 물과 소금물 중 어느 것인가 했는데, 여기 보면 일정한 구간은 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물 하면 되겠습니다. 물. 그 다음에 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합물은 녹는 점이 일정하다. 소금물이 이제 혼합물인데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이제 이 냉각 곡선인데 가열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점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은 녹는 점은 일정하다 했는데, 일정하지 않다 했는데, 순물질은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언다 했는데, 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죠. 순수한 물은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가 아니고 낮은 온도입니다. 낮은.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어, 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점이 몇 도였느냐면 0도씨였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온도가 약 뭐 대략 마이너스 8도씨부터 얼기 시작을 하니까 더 낮은 온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이 자동적으로 5번이 되겠네요.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면 어느 점은 점점 내려간다. 그러니까 수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수평 구간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그래프로 관련된, 요게 이제 오늘 공부할 요 주제죠. 나와 같은 그래프와 관련된 혼합물의 성질 했는데, 혼합물을 섞었더니 순물질 때보다 어느 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어느 점을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 어느 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자동차 냉각수의 부동을 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이제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액체를 넣어주는데 그 액체를 우리가 냉각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냉각수 중에 이제 부동액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니고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물하고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겨울철에 물을 넣게 되면 0도씨 이하에선 다 얼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냉각수 라인들이 물이 얼면서 이제 부피가 터지겠죠. 그러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운행 중에 엔진이 열받으면 열을 식혀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점이 낮은 부동액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액이라고 하는 건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느 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멘트에 자갈과 모래에 넣어준다. 요거는 이제 더 강도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순물질일 때보다는. 그래서 아까 위 그래프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그 다음 스테인리스 강 주변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요거는 이제 부족한 성질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순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 반지를 만든다. 요건 이제 금속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단한 이 순금은 이 단단하지가 못해서요. 다른 금속을 넣게 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18K, 그다음에 14K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순금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24K라고 표시합니다. 24K.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금이 이 단단하지 못한 성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은수저의 은 외에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완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넣을 때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면 계란이 더 빨리 녹는 이유는 했는데, 끓는 물에 소금을 넣겠다라는 건 소금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러면 이제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짐으로
더 순수한 물보다, 여기다 더 적어볼까요? 순수한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계란이 익기 때문에 더 빨리 익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서 뭐 했느냐면요, 요 그래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학습 주제가 그거였죠. 순물질하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 어떻게 이용될까 했는데, 순물질에다 순물질을 섞은 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에서 뭐를 이용한 거냐면,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어느 점 낮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요런 이제 이 스텐 그릇에 뭐를 집어넣느냐면요, 뭐 있지, 우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연유, 이렇게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여기다 이제 뭐를 넣느냐면요,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 바구니에다가, 그 다음 스텐 그릇을 넣고, 요건 얼음, 그 다음 얼음 사이에 뭐를 뿌려주느냐면요,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 그러면 순수한 얼음은 몇 도씨에서 녹느냐면 0도씨에서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우유하고 연유를 넣고 흔들게 잘 적죠. 이렇게 스푼으로 잘 적습니다. 계속 저어요. 계속 100만 수분을 줬다 보면 얼음은 0도씨에서 녹기 때문에 요 온도가 몇 도로 유지가 되느냐면 0도로 유지가 돼요. 0도로. 근데 아이스크림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8도씨 정도에서 얼기 시작을 하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섞다 보면 얼음에다 소금을 뿌리고 섞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어, 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깨지니까 이제 슬러시 같은 모양이 나오죠. 슬러시 같은 걸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스크림처럼 나옵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얼음 있고 소금 있고 우유 있으니까 그 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요건 스텐으로 된 스텐레스 그릇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큰 그릇에 얼음을 담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에 관한 얘기죠. 순금입니다. 순금. 그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에이지 원소기호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가,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요, 합금입니다. 요 세 개를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합금의 뜻은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죠. 합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어 본래 금속이 가진 성질을 개선하거나 결점을 보완해주는 역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금속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혼합물. 아까 얘기했던 다른 금속이 원래 금속의 성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인레스강 댐납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뭐냐면요, 인두기입니다. 인두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댐납이에요. 댐납. 댐납은 뭐냐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납땜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납땜한다. 혹시 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런 이제 회로를 만들 때 요게 인두기가 전기를 꼽으면 이제 높은 온도를 유지하죠. 아주 높은 온도. 이거 손에 대면 바로 이제 손 타버립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납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매우 높게 해야 녹는데, 댐납은 다른 성분을 섞어서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두기가 아주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쉽게 납을 녹여서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납땜할 때 쓰이는 재료를 댐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기억 합금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구겨져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합금을 이제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요 세 개는 합금입니다. 그러면 뭐냐, 합금이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소로 져 있다. 이거는 이제 순물질인데,
합금은 혼합물이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졸린 목소리일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낮에 좀 자다가 이제 어제 그 예방 접종 맞아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시간대가 상당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다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얘기를 해줬죠. 균일 혼합물. 합금은 전부 다요 균일 혼합물입니다. 어느 부분이 더 많고 이 농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다. 균일 혼합물. 자,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요거는 이제 순물질이죠. 순물질 6번 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은 균일 혼합물이다. 아니죠. 요거는 순물질이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금을 이루는 원소는 한 가지죠. 뭐만 있느냐 하면 AU죠. AU. 미안합니다. AG는 은이죠. 아까 여기 내가 잘못 얘기했군요. 여기 AG가 아니고 AU입니다. 아까 방금 3학년 수업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AU입니다. U. 요 원소기호 요거 여러분들 한 가지 이런 걸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은 홑원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홑원소 물질. 당연히 홑원소 물질도 뭐에 해당되느냐면 순물질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이루는 원소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CO2, H2O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이 아이도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그 다음에 지구상에 금이 존재하는 양은 많지 않다. 많지 않죠. 왜냐? 많으면 가격이 싸겠죠. 요즘 금 한 돈이 뭐 20만 원 넘어간다는데 희귀합니다. 많으면 여러분 돌멩이는 돈 주고 안 사죠. 왜냐? 많으니까. 그래서 희귀성이 있는 거죠. 희귀성이 있습니다. 금속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희귀성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뭐 땅 파면 금 나오면 희귀성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금은 대부분 혼합물로 존재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금을 어떻게 채취하느냐 하면요. 이런 금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파면 이 금 덩어리하고 이제 암석 같은 게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걸 채취해 가지고 가열을 하죠. 그래서 금만 녹여 가지고 순금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합물로 존재하고 뭐 금 덩어리 순수하게 금 덩어리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있긴 있겠죠. 그 다음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암석 덩어리를 캐게 되면 뭐 어느 부부에 이제 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가열을 하는 거죠. 아주 높은 온도로 순금을 녹이는 거죠. 암석을 안 넣고. 그러면 이제 금 액체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붕어빵 틀처럼 돼 있는 곳에다 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이런 금괴가 나오겠죠. 골드바. 금괴보다는 골드바가 좋겠네요. 골드바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빈센조 까사노 그 나오는 드라마에 그 지하에 이제 금괴를 이렇게 숨겨놓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냄비나 주전자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온컵 이런 데 쓰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주방기구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단단하면서 녹슬지가 않아요. 근데 단단한 건 누가 성질이 있느냐 하면요. 철이 단단합니다. 근데 철은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요. 녹슬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전자에 녹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떤 걸 집어넣느냐 하면요.
이 철이라고 하는 주성분에 크로뇽, 그 다음에 니켈, 탄소 등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 기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철은 쉽게 녹슬지만 스테인리스 강은 철처럼 단단하면서 녹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철이 갖고 있는 단점을 뭐 해주는 역할이냐면 보완해 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거. 스테인리스 강은 당연히 혼합물이 되는 거죠. 혼합물, 철, 니크롬, 니켈, 탄소 등을 섞어서 만든 거니까. 자, 합금은 모양이, 그러면 합금을 만드는 까닭은 뭐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철이 갖고 있는 녹슬은 성질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원래의 성질이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모양이 쉽게 변함으로 아니고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보완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 뭐 희귀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연 상태에서는 합금이 아니고 혼합물, 철도 마찬가지죠.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합금을 만들면 이거 안 됩니다.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혼합물은 순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이제 합금을 쓰는 이유는 그 성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용접할 때 순수한 납을 사용하지 않고 뗏납을 사용하는 이유는 했습니다. 순수한 납은 녹는 점이 326도씨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석은 232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뗏납을 쓰는 이유는 녹는 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326도에 녹는 납하고 주석을 섞게 되면요, 녹는 점이 이 중간값을 갖게 됩니다. 326도보다는 낮고 232도보다는 높은 온도. 선생님이 녹는 점을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뗏납은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수한 납보다. 그래서 쓰는 이유는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죠.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을 일어나는 공통된 원리는 무엇인가? 추운 겨울날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얼지 않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는 건 소금물이니까, 혼합물이니까 어느 점 낮춤이겠네요. 어느 점 낮춤. 겨울철에 눈이 많아 내릴 때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뿌려주게 되면 눈이 녹을 뿐만 아니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노면이 잘 돼. 이제 이 눈이 왔는데 여기에다가,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녹으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물이 되겠죠. 근데 물에 염화칼슘이 녹게 되면 염화칼슘 수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 넣게 되면 소금물이 되듯이. 그러면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는, 염화칼슘이 녹은 물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점 낮춤이 되겠네요. 어느 점 낮춤. 그다음 같은 부피 음료수로, 이건 많이 해봤겠죠. 물은 이제 금방 얼지만 음료수를 얼리게 되면 어느 점이 낮아야 아니라 한참 걸린다라는 거. 공통점 나왔네요. 어느 점 낮춤입니다. 어느 점 낮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주제를 가보면 혼합물, 순물질은 어떻게 이용될까 했는데, 주로 혼합펜을 쓰는 이유는 그거였죠. 첫 번째가 어느 점 낮춤.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거나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거에 해당하는 얘들,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얘들. 요건 주로 이제 물에 어떤 아이를 녹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액체와 액체를 섞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합금.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하지만 온라인이니까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동안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요. 조금 만회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초성을 맞춰보면 요거는 이제 끓는 점, 이제 물질에, 요건 뭘까요?
특성일까? 네. 일단 미리 얘기를 해주면요, 특성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학습 주제가 물질의 특성, 단원명이 물질의 특성인데, 자, 왜 같은 물질의 특성이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에탄올을 가열하는 동안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은 이제 순물질이고 에탄올은 혼합물입니다. 자, 에탄올은 미안합니다. 에탄올도 순물질이죠.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둘도 순물질이고, 그럼 물은 순물질이고 에탄올 어떻게 하느냐? 얘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죠. 수평 구간이. 그럼 에탄올도 수평 구간이 나타납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 에탄올은 78도씨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물은 100도씨에서 이 수평한 구간이 가열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끓는 점이 됩니다. 끓는 점. 학습지에 적어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은 각각 수평한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죠. 끓는 점을 찾는 건 그래프에서 수평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1학년 때 상태 변화할 때. 자, 모르는 사람 그냥 이제 기억하면 되죠.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구간이 끓는 점이다. 물은 100도씨. 그 다음에 에탄올은 78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까다. 이건 이제 거의 1학년 때 문제죠. 1학년 때. 1학년 때. 가열을 멈추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불은 가해지고 있습니다. 끓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방출이 아니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가해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 액체에서 끓어 기체가 되면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되면 이건 뭐 누가 더 잘 흡수하는지 요거는 뭐 모르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는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지죠. 질량이 감소한 질량은 보존됩니다. 보존.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한번 해주면요. 요게 이제 가열이잖아. 가열.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에너지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물이든 에탄올이든 이 가열해 준다라는 건 물이라고 하면 물 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 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 활발해진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요 인력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이러면 뭐가 되느냐면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력을 끊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지거든. 그래서 그동안은 가해준 에너지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데 썼지만 100도씨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인력을 끊는 데 사용을 하니까 온도를 올릴 열이 없는 거죠. 모두 다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나 구간을 잘 살펴보자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구간에서는 했는데 이거 이제 1학년 문제죠. 물 같은 거 볼까요? 물은 여기까지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가 구간에서 물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죠, 액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온도가 이제 0도씨 이상이니까 물은 액체입니다. 그다음 나 구간에서 에탄올이 나 구간에서 끓고 있죠. 끓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면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요. 물질의 상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상태 변화 중이잖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탄올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구간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했는데 나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물은.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틀렸고 다 구간에서는 에탄올은 액체만 존재한다. 다 구간에서는 아직도 수평이죠. 그러니까는 기체 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체도 존재합니다. 기체도 존재. 왜냐하면 끓고 있는 중이죠. 끝난 게 아닙니다.
글자가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끓고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다 구간에서 에탄올의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거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 구간에 아직도 끓고 있는 거죠.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할지 안 방출할지는 기체가 됐는데 뭘 방출하겠습니까?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어는 점이 아니 물의 끓는 점이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자, 끓는다라는 건 아까 선생님 분자 얘기했죠.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요 결합이 물론 뭐 실로 연결된 건 아니죠. 이제 그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하죠. 결합력을. 근데 요게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강할수록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기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액체면 기체가 된다라는 건 이 아이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건 더 오랜 시간 동안 끓여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뭐 할수록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할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적어 보면 물 분자가 에탄올 분자보다 인력이 더 강함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영상 잠시 정지하고 필기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물질의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알 수 있는 건 물하고 에탄올이 끓는 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묻은 물은 끓는 점이 같다. 벌써 두 개가 다른데 뭐. 그 다음에 액체보다 고체의 끓는 점이 더 높다. 액체보다 고체의 끓는 점이 액체가 끓는다라는 건 액체에서 기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녹는 점을 뭐 말이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리 두 개밖에 안 했지만 일단 그 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죠. 액체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높다. 에탄올보다 끓는 게 아까 물이 나왔죠 벌써. 그다음 끓는 점은 고체 분자 사이 인력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액체 분자 사이에 인력과 관계에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용유와 물에 끓는 점을 토대로 뜨거운 식용유에 물방울이 들어갔을 때 식용유 방울이 튀어오르는 까닭을 옳게 설명한 거 했는데 식용유에 끓는 점은 약 180도랍니다.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죠. 100도씨. 물이 이건 미리 얘기를 해주면요. 물이 이제 180도씨가 됐잖아요. 아니 식용유가. 그러면 이제 튀김을 넣는데 이제 뭐 이 음식에 물이 들어있거나 조리 기구에 물이 닿게 되면 물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끓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수증기로 튀어나올 때 식용유가 살짝 묻어서 나오는 거야. 묻어서.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물이 기화되어 가라앉으면서 식용유가 위로 올라가는. 기화되면서 가라앉지 않죠. 이게 튀어오르는 거죠. 식용유가 기화되면서 가라앉은 물이 위로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 뜨거운 식용유 속에 들어간 물이 기화하면서 요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증기로 빠져나가면서 식용유로 튀어오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복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 페이지까지 하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끓는 점 측정 장치 에탄올을 3ml, 6ml 넣고 가열하면서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했다는 얘기죠. 자, 요거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에탄올 쭉 가다 온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몇 분대 되느냐 한번 시간대를 볼까요? 아, 여기 나왔네요. 여기 78도씨 되는 때부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3ml도. 그다음 6ml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죠. 78도씨. 요 사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조금 끓이든 많이 끓이든 끓는 점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양이 다를 때마다 끓는 점이 달라지면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못 찾습니다. 얘가 누구인지. 자, 그래서 끓는 점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늘 학습 주제가 그거였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까 했는데, 그렇죠, 되죠. 그 이유가 요겁니다. 양에 상관없이. 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끓는 점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같은 구간이 나타나는 게 이거는 다르고 얘도 다르고 같은데 누가 먼저 도달했습니까? 양이 작은 게 먼저 도달했죠. 그러면 A가 양이 작은 거니까 끓는 점 찾아 쓰라면요. 얘는 78도씨, 얘도 78도씨. 그러면 A가 먼저 도달해야 되겠죠. 끓는 점에.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위 실험 결과는 나와 있죠. 어디에? 물은 이제 끓는 물이 아니고 에탄올이든 물이든 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한번 라면 한 개 끓일 때 550ml 물 넣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끓이려면 경험상 얼마냐면 약 1리터를 넣어야 되겠죠. 110ml. 그럼 얘를 가열하고 얘를 가열하겠습니다. 해보죠. 여기 몇 도씨에서 끓을까요? 100도씨죠. 얘도 몇 도씨에서 끓을까요? 100도씨죠. 양에 상관없이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온도계 있는 사람은 집에서 한번 측정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 보기를 볼게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계속 변하다.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부피에 따라가 이제 아니죠. 질량에 따라 뭐 에탄올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정입니다. 그 다음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이 같으면 끓는 점이 같다. 이건 뭐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다른 물질을 똑같은 양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 액체는 끓는 점이 같다. 그렇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 얘기를 꼭 이 실험 결과 요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 에탄올의 양이 달라져도 도달하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표를 볼까요? 얘는 12분에 78도에 도달했지만 6ml는 18분에 도달했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 마무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 중 가지고 있는 성질 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 대신 다른 물질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물질의 특성. 꼭 기억해 놓으세요. 물질의 특성. 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까닭은 했는데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해 줬죠. 물질의 양이 같으면 끓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아니죠. 요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양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 라면 물 2개 끓이든 하나 끓이든 100도씨에서 끓는 건 똑같죠. 그다음 물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은 끓는 점 일정. 요 얘기죠. 양에 관계없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평상시보다 좀 속도를 빨리 냈습니다. 반드시 강의가 끝나게 되면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복습.
그래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